BTS가 유엔에서 연설할 때, 올림픽에서 애국가가 울릴 때, 한류 컨텐츠가 전 세계 스트리밍 차트를 휩쓸 때,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죠. 나 한국 사람이라서 좀 뿌듯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자긍심이 올라올 때 사람들이 자주 댓글로 남기는 글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 보고 계신가요?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는 위대한 이름이 너무도 많습니다.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그런데 왜 하필 우리는 국뽕이 차오르는 그 순간에 김구의 이름이 떠오르고 모두가 공감할까요? 국뽕이라는 이 독특한 감정, 그 정서가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김구라는 인물이 그 감정의 중심에 선 이유, 오늘은 그것을 정치사적, 심리학적, 그리고 문학적 관점에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 국뽕이 차오른다 라는 말 농담처럼 자주 하죠. 그런데 이 말 사실은 꽤 복잡한 감정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처음에는 한국 사회 내부의 자조와 조롱이 섞인 표현이었어요. 사실 국뽕이란 말 자체가 한국 스스로를 약간 깎아내리는 뉘앙스로 쓰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조롱의 껍질을 벗고 오히려 감정의 진심을 담아 자긍심을 드러내는 말이 되어가고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대리적 자긍심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우리라는 집단의 성취를 통해 자기의 존엄감이 회복되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런 감정은 상실의 경험을 가진 사회에서 훨씬 강하게 작동합니다. 심리학자 조연섭 교수는 식민지의 분단, 전쟁과 독재를 겪은 한국 사회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자 하는 욕망이 이 자긍심을 더 강하고 더 자주 자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뽕은 단지 유쾌한 자랑질이 아니라 우리가 잃었던 나라, 부끄러웠던 역사, 그리고 회복된 자존감의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김구는 그 잃어버렸던 이상을 누구보다도 오래 그리고 깊게 붙잡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김구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은 많습니다. 안중근 의사, 1909년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후 1년 뒤 순국하죠. 윤봉길 의사, 1932년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왕 생일 행사에서 폭탄을 던집니다. 현장에서 체포되고 군사재판을 거쳐 그해 12월 일본 가나자와 육군 형무소에서 총살됩니다. 유관순 열사, 1919년 3.1운동의 함성을 이끌죠. 감옥에 갇히고 고문 끝에 20살도 못 되어 세상을 떠납니다. 모두 짧고 강렬한 서사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웅이자 순교자죠. 하지만 김구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래 살았고 오래 싸웠고 무엇보다 해방 이후에도 싸웠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그리고 1930년대 40년대 상해에서 충칭에서 끊임없이 임시정부를 이끌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 독립의 불씨를 지켜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선생님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 기쁨도 잠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뉠 위기에 처하죠. 그래서 1948년 남북 협상을 위하여 평양으로 향합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된 한국을 바랬던 분이지만 그 길 끝에서 1949년 암살당합니다. 그는 해방 후에도 이제 된 거 아니냐고 손 놓지 않았고 이념이 양분하던 시대에도 분단을 거부하고 통일을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여운형, 김규식, 조소왕 같은 훌륭한 독립운동가도 같은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그들도 통일을 추구했고 해방정국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은 결국 김구를 선택했습니다. 왜일까요? 김구는 정치적으로 패배했지만 상징으로서 정제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은 정직함, 그랬기에 양쪽 모두로부터 외면당했지만 정작 본인은 어느 한쪽도 욕하지 않았던 절제를 지녔기에 우리의 기억 속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겁니다. 유명한 김구 선생님의 말이 있죠. 내가 원하는 나라는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다. 그 말은 감성적이라기보다 사실 철학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힘, 문화적 품격이 이끄는 나라를 바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지금 말하는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대중문화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 교양, 품격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문화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요. BTS의 가사, 기생충, 오징어 게임의 서사, K-드라마 속 가족, 공동체, 정의의 이야기. 이건 단순한 수출 컨텐츠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정서, 가치, 질문, 감정의 집합이에요. 즉, 김구 선생님이 바랬던 문화의 힘은 지금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더 넓고 강하게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감격을 느낄 때 그 이름을 떠오릅니다. 김구. 그가 바랐던 나라는 그저 수출 1위의 국가가 아니라 사람의 품격을 품은 나라였으니까요. 실제로 김구는 마음만 먹으면 막강한 권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고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했으며 끝내는 정치적으로 고립되었고 암살당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치인은 권력을 잡는 순간 한쪽의 사람이 됩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그들 모두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뜨거운 논쟁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김구는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의 사람도 아니면서 모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정치의 양쪽 모두에게 불편한 도덕성이 되었습니다.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김구는 유일하게 분단체제와 결별한 도덕적 인물로 남는다. 그건 타협의 실패가 아니라 신념의 완강함이 낳은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순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낸 것 같은 순간에 우리는 그 이름을 떠오릅니다. 김구. 그 이름은 단지 한 명의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내고 싶은 국가의 양심이자 우리가 되고 싶었던 나라의 조용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왜 우리는 국뽕이 차오르면 김구를 찾을까? 그건 우리가 자랑스러워지고 싶은 순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이름이 김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고 댓글은 방향을 잡아주고 구독은 제가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질문하고 함께 알아가는 중입니다. 신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